더. 회계학과인데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들이 그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 다 사이버화로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면 너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일단은 그래도 다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냥 회계 공부하는 거. 아니 그 사이에 또 뭐 준비해야지. 과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회계와 관계된 다른 그거 자격증 준비. 어느 자격증? 전산회계나 전산회계. 그렇지. 은수는?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으니까 오히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남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럼 어떤 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 강사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강의하는 거 온라인으로 찍어주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길러야 할 능력은 학생들의 그런 지식적인 측면 말고 약간 정서적 측면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정서적으로 하는 게 어떤 쪽일까? 그건 잘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렇지. 자, 준혁이는? 원래 자유로운 인식이 아니라 이쪽으로 생각하면 실수가 없잖아. 거의 없애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지는 걸 대체하는 거. 생명공학부가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 같아? 바이오 쪽에? 사람이 필요한 분야는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해야 된다면 공통이면 실수가 적어야 인공지능으로 기대하는 철학과? 응? 컴퓨터만 사용해서 일하는 직업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건 맞아. 무조건 컴퓨터가 들어가. 자, 다 되션? 어. 여기 다 얘기 다 끝나? 너 얘기해? 자, 야, 휴진아, 나 저기 빼빼로는 수업 잘 경청하라고 줬더니만, 자, 멈춰. 휴진이, 자, 나 이따가 나눠 먹어. 자, 앞에.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말씀하셨죠? 아마 제가 이제 해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제 스타트로 좀 심각하게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있고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자기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문어다리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같은 과의 친구가 아니라 다른 과의 친구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전공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부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왜? 나하고 대입을 시켜봐야 돼. 자, 어떻게 변하냐면 자, 그리고 여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의 조건이 있죠. 아까 이렇게 어떻게 변할 건지 느꼈잖아. 그러면 본인이 전공과 관계된 직업을 할 거고 또 전공과 관계되지 않은 직업을 할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조건. 당연히 페이는 많이 주는 거겠지. 페이 빼고. 아, 돈이야 많이 주면 당연히 좋지. 근데 돈만 많이 주면 될까? 그 이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돈 수억 주더라도 나 이거는 나 진짜 저기 하면은 난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거. 그 조건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이 조건은 정말 월급 너무 많이 줘. 하지만 이 조건일 때는 나는 과감히 그냥 고민 많이 안 하고 난 이건 안 할래 하는 그 조건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나의 해당 사항이야. 다른 친구들 사항이 아니고 나는 이것만큼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나 그 직업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을 때 나는 그거는 못 다녀. 야, 저 다이나 의논할 필요는 없지. 야, 민석이 너의 해당 사항 적어. 그러니까 저게 적힌 게 반대로 생각보다 좋은 직업의 조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건이 아닐 때
내가 제일 싫은 조건이라 해야 되나? 제일 힘든 조건이라고 바꿔줄게. 내가 생각하는 제일 직업의 힘든 조건, 싫은 조건, 어려운 조건, 안 다니고 싶은 조건이지 뭐. 자,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셨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개념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 왜? 알바하면서도 많이 치여본 그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 막 하소연하는 것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저건 좀 그렇다 하는 것도 좀 보고 배운 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호모 언택트 시대라는 단어도 나오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되게 많아, 이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A, B, C가 달라지는 게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듯 굉장히 신조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설과 진로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업을 버리고 혼자 이렇게 노숙자가 되든 직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살아가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흐름이야. 큰 대세인데 비대면 원격 사회로 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대학 강의하잖아. 그래서 1학기 때는 전부 다 비대면이니까 막 불편해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 대면 강의 신청하는 학생도 있지만 비대면 해가지고 지금 대면 강의 신청하고 나서도 지금 한 팀은 비대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 좀 많이 보면 70% 정도. 그래도 사람의 성향상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대면을 원하는 게 30%야.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3분의 1은 대면이고 3분의 2는 비대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에만 원활하고 대면에만 원활하면 안 돼. 대면이었다가 지금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가 대면도 하고 있고 비대면도 하고 있는데 대면의 학생이 또 비대면으로 가서 한 과목이 3개야. 3종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대면 거 찍어가지고 비대면 학생들 올려주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왜 지금 대면의 거 찍었잖아요. 비대면 학생들 보기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 그럼 편집을 해야 돼. 편집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막상 편집해보니까 이 편집하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컴퓨터가 좋은 신형인데도 이 장난이야. 거의 새벽 3시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그 장소에 떠날 수도 없어.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 다운받는 거, 변환되는 거, 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해보면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생각하면 내 여가 시간이 많을 것 같잖아요. 24시간 강의 중인 상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유용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면 강의 받는 과목도 있을 거고 비대면 강의 받는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을 받는다고 끝나지 않고 진짜 교수자 입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조금 분석할 필요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내가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런 점은 좀 불편하고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야. 그게 여러분 당사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년 전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았고 동영상 하는 부분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이거 관심이 많았고 사진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할 시간은 안 돼서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쫓아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서 눈여겨봐. 그게 3년 쌓였어. 그래서 쌓이다 보니 그 안에서 집중한 시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1학년이든 뭐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관심 있는 걸로. 그게 막상 아까 보죠. 내가 전공 있어. 할 거 되게 많아. 근데 사이드로 준비를 해뒀던 거거든요. 근데 준비라는 게 엄청나게 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관심을 갖고 또 상황이 되면 잠깐 멈칫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준비하셔야 돼. 그게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제 회계라고 했잖아요. 회계 같은 경우는 상담 업무도 굉장히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회계하나요? 회계인데 상담을 해야 돼.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고객 상담을 잘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이 막 수기로 했던 건 기계가 해줘요.
그 몇 명 안 돼도 돼. 하지만 상담을 하고 또 하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잘 코칭을 해줘야 돼. 지금 현재는 서류만 갖고 가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다 그냥 해주고 땡이거든요. 근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간을 상대하는 것도 배워야 돼. 고객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객 심리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거를 이 기계가 못 해줘요. 그것만큼은.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자기가 뚫어놔둬야 된다고. 자, 그리고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아까 준혁이 전공 안 한다네. 바이오 장난 아니야 지금. 주식도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요. 이 대세인데 이걸 왜 버려? 갖고 가야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딱 하니까 폐쇄시키라고 했잖아. 중국 사람들 못 오게 빨리 차단시키라고 하고. 왜 못 차단시킨 줄 알아요? 당연히 차단시키고 싶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아시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지금 심각해.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안전하게 있잖아. 옛날에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나니까 로마 시민들을 성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근데 그 안에서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듯이 폐쇄만 돼서도 안 되는데 이제 각 나라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폐쇄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수출 수입으로.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자원이 없거든요. 있어봐야 우리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이 됐다 마나 그래도 걔네 그 자원 안 써.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수입이 없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 없어. 밀감으로만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관광객이 오긴 해. 근데 중국 사람 우르르 한번 와버리면 그 게임 끝이야. 지금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빈 건물들 되게 많이, 큰 건물들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주변에 보면 건물들 큰 것들 다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식당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게 폐쇄만 돼서도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오는 나라들이 자국의 상황만 생각해버리면 우리만 피해를 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세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마스크를 벗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계속 계산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건지도 계산하고, 또 하나는 일단 앞에 들어오면서 다 차단 그 체온이랑 뭐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친구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온다고 전화 오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은수가 나 갈 거야. 오지 마. 뭐 이렇게 하고 또 만나도 안 해서,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서운하지. 근데 어떻든지가 내가 코로나 걸리든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문에 나잖아. 완전 그 진짜 뭐 역사적인 그런 그걸 신문에 나냐. 그리고 또한 내 어떤 여러 가지가 추적이 되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안 가요. 좀 이렇게 미안하긴 해. 그쪽에서 좀 이렇게 뭐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호해졌어요. 저도 안 가, 아예.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저 정도까지 막 이렇게 좀 눈치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누구라도 한 명이 되면 신문에 뜨고, 그 다음 폐쇄당하고 또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주요 이슈가 뭐냐면 건강관리예요. 그 원격으로 하는 거. 이게 아마 이렇게 바로 느낀 분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느끼고 있어요. 왜? 지난 학기 비대면이잖아요. 허리가 장난이 아니고 막 머리가 왜냐면 컴퓨터만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아침 저녁으로 동네에 도는 거든지 운동하는 거야. 그렇다고 헬스장도 못 가잖아, 겁나가지고. 그리고 밤도 11시 이후에 가. 뭐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딪혀도 조금 뭐 하게끔 11시 이후에 아예 갔어요. 그러다 보니 뭐 1시도, 지금 이제는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힘들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해. 12시에도 그냥 나가서 한 바퀴 돌아. 왜? 해봤더니 괜찮더라고, 시원하고. 그렇듯이 요런 건강과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지금 헬스장 엄청나게 뜨는 거 아시죠? 몸 관리, 옛날에는 미용으로 헬스장에 갔잖아. 이제 아니야.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몸의 그 비만이라든가 이게 필요해서 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비싸졌더라고. 특히 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들 엄청 비싸대나 물어봤거든. 그리고 1:1 코칭하게 되면 지금 돈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필요해. 왜?
몸에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원격 서비스가 편리해. 쿠팡 시켜보니까 좋지. 뭐 여러 가지 좋잖아. 지금 엄청나게 우리 그 아파트에도 쿠팡 아저씨 몸 엄청나게 와. 그리고 이마트 뭐 차들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쿠팡 오면 옛날에는 조금 짜증났었는데 이렇게 기다려줘. 뭐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도 있고 보안성, 특히 지금 그 뭐 우리나라 차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죠. 옛날에는 세콤이나 이렇게 도둑이라든가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보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에 대한 보안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 물류 제조, 산업영역 자동화, 지능화.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드론으로 막 이렇게 날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드론은 좀 힘들어. 왜냐면 땅이 작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름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제약 조건이 있는데 땅으로 간다고 해요. 이제는 이제 땅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택배라든가 어떤 이런 그 물류 차량도 있잖아요. 막 큰 차량들 막 다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아마 땅으로 이제 해서 다니게끔 하고 지상에는 일반 어떤 우리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쪽만 다니게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뭐지 난 몰라 이해도 안 돼 이렇게 저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씩 좀 와닿게끔 나하고 대입을 해봐야 돼. 나의 상황하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트렌드를 읽기 시작한다고. 자, 이제 영상이 2개 있어요. 그 보시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을 내용들이야. 그냥 우리 2, 3년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 좀 꺼주세요.